자동차를 시도하는 자명입니다. 자명은 1999년 3종 대인손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인손사로서 자동차 보험에 매진할 때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떤 콘텐츠로 하면 좋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통제 가능한 건 무엇이지? 2021년 책을 읽어도 막연하고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계속 되뇌이며 그것을 찾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2022년 하고 싶다고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간과 제약이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다고 모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콘텐츠에 관한 감을 찾습니다. 자명이 2022년 생각을 받고 연식이 좀 되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서 찾고 과거에서 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로 합니다. 2008년경에 미래보험교육원에서 자동차보험 강의를 했던 것과 2013년 교육원 원장님한테 강의실을 무료로 빌려 다른 선수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실무교재 2권 등이 생각납니다. 그 무렵에는 그걸 어디다 활용하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망할 정도여서 부끄럽고 보기 싫어서 한쪽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동료 선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 실무 교재를 만들던 경험과 최근 그 교재를 일반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각색하던 페이스북용 글쓰기 경험의 쓰임새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23년 5월 초순에 이것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머릿속 난제 하나가 해결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던 중 임자를 제대로 만납니다. 자극에 도파민이 분비시키게 만듭니다. 2022년경에 2건의 사례로 K손보 대전보상센터장을 만나는데 춘장의 비상식적인 업무 처리 형태의 자극을 받습니다. 성씨와 센터장을 합치면 천장이 됩니다. 구멍 뚫린 천장 아니다. 이름의 뒷자리와 장을 합치니 춘장입니다. 속이 시커먼 춘장. 그거 괜찮다. 앞으로는 그 센터장을 춘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건은 자기 신체 사고입니다. 산재 처리 중인 환자인데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부상 등급과 정신장애 등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 서로 동의하에 손해보험협회에 의료자문을 갑니다. 그 결과 피보험자에게 부상 등급과 적정성은 오픈한데 장애 등급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환자가 증상이 악화로 다시 추가적인 의료자문 실시를 요청하지만 춘장이 의료자문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어 나중에 확인하니 의료과장인 전직 간호사가 환자의 초기 상황과 변동이 없다며 의료자문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초기 상황과 확연히 다르게 최근 환자가 양손에 칼을 잡고 어머니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사건 이후 촬영한 MRI상 전반적인 뇌이축 소견이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병동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알아서 하라는 춘장의 업무 형태에 분노가 칩니다. 다른 한 건은 대인배상 피해자였습니다. 2015년 후미추돌 사고로 피해자가 경추, 여추, 어깨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사고 3개월 만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종용해서 성급하게 합의합니다. 합의 후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합의 전 다니던 병원 등에서 그 합의금과 개인 돈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간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점차 악화되어 여추시술, 경추부, 고정술 등을 시행받고 보행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2022년 중반 담당자와 동시 감정을 가자고 협의하던 중 갑자기 춘장이 강철 선수의 마크맨으로 나서며 춘장이 강철 선수에게 묻습니다. 춘장이 이상하게 K손보와 관련한 처리 중인 건은 많은지 묻습니다. 별로 없다고 하니 질질 끌더니 채무부전지소를 제기합니다. 정말 치사한 인간입니다. 충간속수, 춘장의 간보기야 속임수법이었습니다. 그런 춘장 덕분에 자극을 받아 촉발하게 됩니다. 의문의 일패입니다. 실무를 23년 하는 동안 처음 겪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작품으로 승화시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극을 받은 대로 준비를 했고 2024년 8월부터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자명의 새로운 경험이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감사합니다. 자보범의 컨셉 잡기, 기초 다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극으로부터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하고 2023년 유튜브용 동영상 촬영 동차를 하려고 하니 내용이 허접하고 준비 부족임을 실감합니다. 되돌아보니 그런 자극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자극을 꾸준히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1년 반 동안 계속 밟아 데이터가 쌓이니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유튜브를 하려는 목적도 좋은데 너무 강범위하니까 특색 있는 두 땅바가 변연넘사의 손상 기전을 먼저 하려는데 자동차 보험이 눈에 밟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자동차 보험의 컨셉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춘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자명과 잘 어울리는 자동차 보험, 자보벌매의 카테고리별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맞춰보자. 자동차 보험은 볼수록 매력, 자명도 볼수록 매력. 그래서 자보벌매라고 합니다. 발전 가능성. 맨 먼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구상합니다.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제에 맞춰 작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못에 취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떠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전개하고 싶어도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으며 내용도 행설수설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포스팅 1년 4개월 동안 하면서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춘장을 표현할 방법. 아들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 누구 거냐고 묻습니다. 선글라스 속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속도 안 보입니다. 오, 그래, 속이 시큼한 춘장의 상징으로 이것을 써보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컨셉을 선글라스로 꼈습니다. 이상은 자보벌매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극제를 던져준 K손보의 춘장님, 깡철 선수가 분발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춘장을 가슴에 새기고 출발합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보험 상식을 추구하는 깡철 선수였습니다.